기표라는 게 어느 하나가 딱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기표라는 거. 우리가 보통 기표라고 이해를 할 때는 자꾸 설명을 하니까 내가 S1, S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기표라는 거는 사실은 이 다른 것과의 어떤 차이에서 발생하는 거니까 다른 것과의 차이라는 거는 다른 기표가 있어줘야지 그게 기표가 성립하는 거니까 원래 기표라는 원래 진짜 이제는 우리가 이제 기표라는 말의 의미를 좀 이해를 하니까 지금까지는 설명을 제가 이제 자꾸 신입향 기표를 설명할 때 오에 신입향 그런 다음에 기 이렇게 해가지고 신입피해 이렇게 해가지고 이 기표의 어떤 의미를 이해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기표라고 할 때 어느 하나가 이렇게 S1으로 딱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S2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의 어떤 요 차이에 의해서 기표의 어떤 본래적인 어떤 의미가 살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또 다른 거를 갖게 되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이때까지는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자꾸 기표를 할 때 기표 기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은 사실은 이 기표라는 거는 이거 하나만으로는 의미가 없는 거고 항상 S1, S2라는 형태로 주어지는 게 이게 이제 기표죠. 진짜 이제 기표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왜? 기표는 차이에 의해서만 의미가 자기 기표의 어떤 본래의 특징이 드러나는 거니까. 차이에 의해서만 기표가 살아있는 거니까. 그러면 차이라는 건 뭐야? 다른 것과의 연계에 의해서만 성립하는 거니까. 말하자면은 빨간 신호등 이럴 때 빨간색, 파란 이렇게 할 때 요 빨간이라는 스톱이라는 거는 이게 빨간 것만 있으면은 이게 기표가 지금 성립하지 않는 거죠. 파란하고 관련되어 있어야만이 이게 빨간 거는 멈추는 거고 파란 건 가는 거다라는 기표가 성립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때는 기표라는 거는 S1, S2가 같이 관련되어 있는 이 두 개가 있어야만이 이제 기표라는 게 이제 성립하고나는 게 이제 진짜 이제 의미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자꾸 우리가 이제 기표 기 하면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분석을 하기 위해서 기표 기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자꾸 했지만은 사실은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성립 안 되는 거예요. 이름만 있으면. 항상 다른 거하고 빨간과 파랑 그런데 빨간 거는 걷는 거 파란 거 이렇게 해야만이 이게 이제 비로소 이제 기표로서의 어떤 의미를 갖는 거니까. 그러니까 찢어진다는 거는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표를 이해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S2, S3라는 거는 반드시 또 S4, S5를 갖는 차원에서의 어떤 동일한 의미를 또 갖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한하게 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무라는 게 개념이 자꾸 이제 여기서 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표라는 거는 늘 이 차이를 드러내줘야 되는 것. 그 차이는 기표 S2, S3와 같이 표시가 되어야 된다. 그 차이가 그래야지 이제 의미가 이제 비로소 발생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찢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찢어진 건 이해를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표 이해를. 그런 의미. 예, 이제 8번. 예? 찢어지더라도 그대로 남는다라는 이야기는 예. 찢어지더라도 이 물질성은 그대로 남는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은 이 물질성 자체가 이제 분할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렇죠. 그래서 네. 이 말은 그냥 제가 이게 분할을 해도 네. 즉 찢어지더라도 그래도 그 물질성은 그대로 남아 있다. 이거 문장 자체로는 그렇게 좀 읽히는 것 같은데. 찢어지더라도 그 물질성은 그대로 남는다. 그러므로 분할이 되지 않는다. 분할을 해도 아니요. 이제 첫 번째 것은 분할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가 나오고 맨 밑에 마지막에.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갈갈이 찢겨지더라도 그것이 문자라는 것은 그대로 남는다라는. 그게 두 번째. 두 번째 이제 그때는 이때 그 신입향이라는 거는 그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다는 거지. 신입향 자체의 어떤 그거는.
물질성이 여러모로 독특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 에크리 도둑 맞은 그 편지에서 나오는 게 뭔가 하면 경찰이 이 못 찾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일반적으로 세상적 차원에서 편지를 자꾸 바라보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물질을 지금 바라보는 거죠. 근데 이 편지라는 거는 신입향은 그런 의미에서 세상적 차원에서의 어떤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적 잣대로서 그걸 이렇게 보려고 하니까 그 신입향을 즉 편지를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독특한 그 이때의 물질성이라는 의미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예, 이제 8번은 지금 넘어가고요. 이것도 이제 이거는 신입향의 어떤 특성을 말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있으면서 있지 않는 혹은 거기에 없는 것 같으면서도 거기에 있어야 되는 이게 무슨 성질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신입향 뭐 어떤 특성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저 부재의 상징일 뿐이다. 왜 부재의 상징일 뿐이다? 이 아까 우리 그 질문하신 그 질문에 돈이라는 것 속에 이 신이 그 피해의 어떤 의미가 나오는데 이 신이 피해의 의미 기가 나오는 그 자체는 또 다른 뭡니까? 또 다른 기표를 가져와야 되는 거고 그래야 이게 정의가 되는 거니까 의미가 형성이 되는 거니까 그 기표라는 거는 또 다른 그 기와 기표로 이루어지는 또 S5 S3 될 거고 이 S3는 또다시 또 다른 기표 기로 이루어져야 되는 어떤 걸 가질 테니까 결국은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게? 그렇죠. 부재를 말하는 거예요. 계례를 말하는 거예요. 부재고 계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따져 들어가면 굉장히 말이 되고 이해가 어떨 때는 아니 저도 어떨 때 텍스트 읽다가 전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또 한 방에 그냥 확 들어올 때가 있고 막 그래요. 저도 지금 이 락강이 어떨 때는 막 굉장히 이게 왔다 갔다 나가지를 않고 이러다가 또 어느 순간에 그냥 한 방에 막 쫙 뚫어질 때가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이 부재의 신입향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예, 그 다음에 9번 가보면은 9번이 몇 페이지인가 하면은 40페이지 제일 위에 한번 보시죠. 이제 여기 자동 반복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하여튼 우리가 이제 도둑맞은 편지에서 버전 1, 버전 2 이렇게 계속 가고 있는 그 자체가 뭔가 하면은 괜찮아요? 네. 그 반복의 어떤 그 과정인데 그 반복의 과정 자체에서 이게 그 반복시키는 게 신입향인데 여기서는 전기 사상으로는 이게 후기 사상으로 보면은 궁극적으로 그 어떤 그 프로이드식을 하면 외상 그리고 외상이라는 거는 언어의 영역을 넘어서는 거니까 그게 바로 대상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편지를 전기식으로 보면 신입향으로 볼 수가 있고 후기식으로 보면은 그 대상 즉 외상 언어로 해줄 수 없는 어떤 그것이 계속 그 주체를 반복시키고 해주는 어떤 궁극적인 게 아닌가라는 어떤 해석이 가능성이 여기서 성립이 돼요. 그러나 일단 우리는 이제 아직 그 초기적인 어떤 이 에크리저 차원에서 지금 보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예, 마지막 10은 53페이지 보십시오. 여기 53페이지 여기 보면
모든 의미작용 너머에 있는 앞에 신입향이 대답을 이렇다. 결국은 이 신입향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도둑맞은 편지에서 그 1장에서는 그 신하가 그 편지를 가졌는 신하를 말할 거고 2장에서는 예, 뒷팡 일 거고 이게 결국은 뭔가 하면은 그 편지를 가졌다람을 통해서 즉 주체가 그 편지에 대한 즉 신입향에 대한 우월적 혹은 자기의 어떤 그 주체적인 어떤 그 본능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는 착각인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신하는 그걸 통해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고통을 겪게 되고 그런 다음에 신입향의 어떤 그의 바뀜에 따라 가지고 주체가 신하가 2장에 가서는 오히려 그 자기 역할이 뺏기고 뒷팡한테 오히려 그 새로운 어떤 역할을 주게 됩니다. 그 새로운 역할을 받는 뒷팡조차도 다시 그 편지를 가짐으로써 오는 어떤 그 고통이라든지 나름대로의 어떤 그 신입향에 대한 그 종속적 혹은 그런 것들이 그 편지를 가짐으로 인해서 오는 어떤 그 변화, 양상 그건 거꾸로 다시 보면은 뭔가 하면은 결국은 신입향이 주체고 우월적인 것이지 거기에 따르는 그 주체는 종속적이고 그 수동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신입향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힘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 예, 마지막으로 질문. 선생님 이거 너의 현존재를 먹어라. 현존재가 다 뭐냐 뜻이 무슨 현존자가 주체. 예? 욕망이에요? 이 뭐예요? 이게? 다제 다자인 전에 다제 너의 현존재를 이게, 예. 이게 무슨 뜻인가요? 너의 현존재를 먹어라. 할 때에 이거 아니, 현존재가 다자인. 이 말 전체 뜻이 뭔지 너의 현존재를 먹어라. 그거는 이런 거겠죠. 그 보통 우리가 이제 사물이든 혹은 어떤 그 개인의 어떤 그 주체든 간에 그 개인이 자기 결정성을 가질 수 있는 경우는 보통 자기 현존을 자기가 스스로 운명짓고 결정시킬 수 있는 그 권능이 그 자기한테 있는 거죠. 주체한테. 그러나 그게 전도된 관계일 때는 너가 그렇게 너 현존재에 대해서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자체가 이미 거짓이고 아님이 드러났고 내가 오히려 그를 결정 지을 수 있는 힘이 내게 있고 내게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너가 갖고 있는 현존재라는 것 혹은 현존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양상들 같은 것들은 결국 무화될 수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왜? 내가 너의 현존재의 양상을 결정지우고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너가 결정지을 수 있는 어떤 현재라는 건 그냥 아무것도 아닌 무화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 그런 어떤 그거에 가질 수 없는 어떤 거다. 그런 의미에서 그냥 좀 나쁜 의미라고. 왜 먹으라고 하죠? 예. 무의미하다는 뜻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에 지금 다자인 이게 불어죠. 아니요, 도모예요. 전에 이거 무슨 하이데크 뜻이 하시죠. 맞아요. 다자인을 이야기하시는 쌤 기분이 좋아. 이게 멘탈 이야기인데. 저게 뭐야? 정말 몇달 지나니. 이게 다자인이라는 말이 이게 다라는 게 여기 현재 뭐 여기에 이런 의미예요. 자연이라는 건 영어로 말하면 있다, being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현재 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내 형태로 지금 있는 게 이게 다자인이에요. 그냥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뭐 이게 다자인이에요. 근데 이제 워낙 철학은 이 다자인을 누가 사용했느냐에 따라 개념이 다 다르니까 하이데거가 다자인을 사용했을 그때 때 하면 틀립니까? 예? 그때 선생님이 하셨던 거. 이 라깡이
철학사를 공부 많이 했다기보다는 레비 스트로스하고 그 헤겔에도 이게 많이 나오거든요. 또 하이데거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독일 철학을 하면은 이 다자인 개념은 워낙 다양하니까 함부로 다자인은 이런 거다라고 제가 딱 말은 못 하겠어요.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는 풀이를 하면은 여기 있는 것 존재, 이 존재, 뭐 여기 있는 이런 거.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일단 우리가 이제 하고 계속 이제 이 편지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다시 또 이렇게 제가